충격적인 소식이 유럽 항공업계를 강타했습니다. 한 여성 승무원의 믿기 힘든 이야기가 단 사흘 만에 100만 뷰를 돌파하며 전 세계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신입 승무원이 한국인 의사와의 운명적인 만남 후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이 사연은 지금 항공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기적의 순간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무려 5년의 시간과 1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뛰어넘어 세 사람의 운명이 기막히게 엮인 이 드라마틱한 스토리는 지금 세계 각국의 항공사들이 직원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틸드 르클레르입니다. 26살 프랑스 파리 출신입니다. 어릴 적부터 하늘을 날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자랐죠. 우리 가족은 책과 지식으로 가득 찬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피에르는 소르본 대학의 역사학 교수이고 어머니 클레어는 문학 교수이시지요. 두 분 모두 동양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에 저희 집 서재는 아시아 역사와 문학 서적으로 가득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저도 동양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제 위로는 언니 줄리에트가 있어요. 저보다 4살 많은 언니는 제 인생의 나침판 같은 존재입니다. 항상 용기 있게 앞장서서 자신의 꿈을 좇았던 언니가 저는 늘 부러웠어요. 지금 언니는 에어프랑스의 베테랑 승무원으로 활약하고 있죠. 어느 날 저는 대학 기숙사에서 언니의 영상 통화를 받았습니다. 그날은 언니가 처음으로 저에게 눈물을 보인 날이었어요. 화면 속 언니의 눈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본 노선 비행 중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비즈니스석의 한 승객이 사소한 실수에 폭언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는 난기류 상황에서도 언니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승객은 언니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끝없이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던 거지요. 그때 한 승객이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한국 남자였다는군요. 그는 폭언을 퍼붓던 승객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참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마디가 언니의 무너져 내리던 마음을 붙잡아 주었다고 했어요. 언니는 그 한국인이 없었다면 비행을 그만뒀을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줄리에트는 한국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따뜻했던 눈빛만은 잊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언니는 더 강인해졌고 지금은 수석 승무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언니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어요.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항공사 지원서를 작성하며 한국 노선을 첫 번째 희망지로 적었습니다. 비록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진심을 담아 손편지를 써서 지원서에 첨부했어요. 저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항상 삶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연이라는 단어지요.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이 모두 우연 같지만 사실은 의미를 가진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곤 해요. 언니와 그 한국인의 만남도 그런 소중한 인연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 인연이 저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메일함에 한국 노선 최종 합격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느꼈던 그 설렘은 아직도 가슴 한편에 남아있어요. 거울 앞에서 유니폼을 입어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죠. 이젠 나도 언니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을까? 첫 비행을 준비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언어는 서툴지만 진심만은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제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그 위로가 또 다른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하늘길을 선택한 이유이니까요. 첫 도쿄행 비행 전날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 설렘과 긴장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졌다 하면서 잠을 방해했죠. 마음은 이미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으로서의 첫 비행이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아침에 거울 앞에서 유니폼을 정리하며 깊은 호흡을 했어요. 새하얀 블라우스에 감색 재킷, 그리고 앞쪽에 달린 반짝이는 날개 배지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꿈 같았습니다. 탑승 준비를 위해 승무원실에 도착했을 때의 떨림이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동료 소피가 승객 리스트를 넘기다가 갑자기 미소를 지었습니다. 3호석, 오늘 좀 특별해 보여 라고 말하는 소피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묻어 있었죠. 저도 호기심에 리스트를 훑어봤지만 특별한 점을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그저 켄지라는 이름만 적혀 있었어요. 일본인인가 싶었죠. 탑승이 시작되고 저는 비즈니스석 담당이었습니다. 가슴 떨리는 순간이었어요. 3호석에 앉은 남성을 처음 봤을 때 왠지 모를 익숙함이 느껴졌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단정한 안경, 그리고 무엇보다 고요한 눈빛으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는 켄지였죠. 영어로 인사를 건넸을 때 켄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한국어로 응답했습니다. 완벽한 한국어 억양이었어요. 순간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일본인인 줄 알았는데 한국 분이셨던 거지요. 서둘러 물을 가져다 드리며 어설픈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켄지는 살짝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 이상하게 자꾸 시선이 머무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을 만난 듯한 편안함이었죠. 비행 중반 식사 서비스를 제공할 때였습니다. 켄지는 저에게 프랑스어로 말을 걸었어요. 그의 프랑스어는 놀라울 정도로 유창했습니다. 마치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발음이었어요. 켄지와 짧은 대화를 나누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와 지적인 대화 방식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다른 승객들도 챙겨야 했기에 아쉽게 대화를 마쳐야 했지만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착륙 1시간 전, 갑자기 복부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참으려 했습니다. 첫 비행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통증에 결국 주방 구역에서 허리를 감싸 안고 주저앉고 말았어요. 소피와 다른 동료들이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그때 객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3호석에 켄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켄지는 침착하게 저를 부축하고 복부를 눌러 상태를 점검했어요.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통증 속에서도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죠. 마치 오랜 친구가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는 급성 위경련일 것이라고 진단했고 비행 스트레스와 관련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착륙 후 켄지는 자신을 한국인천공항국제진료센터의 외래 파견 의사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제게 병원에 가볼 것을 권했습니다. 켄지의 눈빛에서 언니가 말했던 그 따뜻함을 느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다시 만난 것 같은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스쳤어요. 혹시 이 사람이 언니를 도와주었던 그 한국인이 아닐까? 그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 언니가 묘사했던 그것과 같았습니다. 운명이란 때로는 이렇게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이어주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비행에서 겪은 고통 속에서도 저는 이상하게 설레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켄지는 저를 국제진료센터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복통이 가라앉지 않아 걸음을 떼기 힘들었지만 켄지의 부축이 있어 안심이 되었어요. 그의 팔에 의지하며 걷는 동안 이상하게도 오래된 친구와 함께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을 느꼈죠.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그것도 첫 비행에서 만난 사람에게 말이에요. 공항 내 병원은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실내는 은은한 조명과 따뜻한 나무 소재의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죠. 마치 병원이라기보다는
고급 호텔의 라운지 같은 분위기였어요. 접수 데스크에서 켄지는 한국어로 무언가를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한국어의 리듬감이 마치 음악처럼 느껴졌어요. 간호사는 저를 바라보며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켄지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그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켄지는 미소를 지으며 별 말씀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비행 중 응급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가 더욱 신뢰감을 주었어요. 잠시 후 간호사의 안내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의사 가운을 입고 들어온 이는 바로 켄지였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그는 단순히 친절한 승객이 아니라 실제 의사였던 거예요. 갑자기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비행기에서는 그저 친절한 승객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전문가였다니 말이죠. 켄지는 전문적인 모습으로 저를 검사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길은 부드럽지만 정확했습니다. 복부를 눌러보고 몇 가지 질문을 한 후 그는 위경련이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첫 비행의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진단은 정확했어요. 첫 비행에 대한 부담감, 실수하지 않으려는 압박감이 제 몸에 쌓여 있었던 거죠. 진료를 마친 후 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차 한 잔을 권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민트보다 생강차가 더 어울린다는 그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생강차는 언니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마시던 차였거든요. 켄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우연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간호사가 가져온 생강차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올라왔어요. 그녀는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여기서는 모두를 가족처럼 돌봐준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낯선 나라에서 이런 따뜻함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자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호기심에 켄지에게 물었죠. 일본 이름을 가진 한국인이신지 궁금했습니다. 켄지는 부드럽게 웃으며 할아버지가 일본 분이셔서 이름을 물려받았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자신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했죠. 그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의료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언니가 말했던 그 한국인의 모습이 자꾸 겹쳐 보였어요. 같은 사람일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따뜻한 눈빛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이 이렇게 신비로울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를 마시고 나니 통증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켄지는 간단한 처방전을 작성하며 내일이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충분히 쉬라고 권했어요. 진료실을 나오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왠지 언니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을 나서며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언니에게 전화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곧바로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켄지가 준 약을 먹고 잠시 눈을 감으니 피로가 온몸을 감쌌어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첫 비행의 설렘, 갑작스러운 통증, 그리고 켄지와의 만남까지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벽시계가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파리는 지금 1시, 언니는 아마 점심시간일 거예요. 언니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우연, 아니, 어쩌면 운명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휴대폰을 집어들고 언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벨소리가 2번 울리고 화면에 언니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언니는 항상 그렇듯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언니의 밝은 목소리에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이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첫 비행의 부담감, 그리고 겪었던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켄지와의 첫 만남부터 병원에서 있었던 일까지 모두요.
언니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동생이 첫 비행에서 아프게 됐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팠을 테지요. 하지만 켄지라는 이름을 언급했을 때 언니의 표정이 확연히 변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난 듯한 놀라움이었어요. 언니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켄지라고요? 네, 맞아요. 한국인인데 일본 할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았대요. 의사 선생님이시고 정말 친절했다고 말했죠. 그 순간 언니의 눈에 깊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줄리에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놀란 눈으로 말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기억난다고요. 나에게 담요를 건네주던 그 눈빛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언니를 도와주었던 그 한국인이 켄지였어요. 아니, 이건 우연을 넘어선 운명 같았어요.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켄지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언니는 흥분된 목소리로 확신했어요. 그때 명함을 받았었는데 켄지라는 이름이었다고 의사라고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틸드, 이건 정말 운명 같은 만남이야. 언니는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자매는 서로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서 같은 이름에게 받은 따뜻함에 울컥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몇 년의 시간을 건너 같은 사람을 만나다니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오늘 저는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마치 언니가 그때 말했던 것처럼요. 통화 화면 너머로 언니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 순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친절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선한 작은 행동 하나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질 수 있는지 신기했어요. 언니는 켄지 선생님께 자신의 안부도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마웠다고, 그때 그 말 한마디가 자신의 항공 경력을 지켜줬다고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은 너무 크고 저는 내일 다시 파리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통화를 마친 후 창밖의 인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들이 마치 우연과 운명의 실타래처럼 이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파리에서 도쿄 그리고 인천까지 켄지라는 한 사람이 저와 언니를 알게 되었는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 처음 승무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마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켄지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속삭였습니다.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비치는 인천의 햇살이 제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하룻밤 푹 잔 덕분인지 복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제의 일이 마치 꿈만 같았어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약봉지가 지금의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죠. 오늘은 파리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문득 켄지 선생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에는 국제진료센터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지만 안타깝게도 켄지 선생님은 오늘 출근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갑자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작별 인사도 없이 헤어지는 것인가 하는 아쉬움이 컸죠. 언니의 안부도 전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묘한 허전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마치 소중한 무언가를 놓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호텔을 나와 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인천의 풍경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어제는 아픔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했던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푸른 하늘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고 도로변에는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죠. 마음 한편으로는 이곳에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승무원 체크인을 마치고 탑승구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출국장으로 이어지는 넓은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공항 내 작은 카페 앞을 지나치다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그리고 단정한 머리카락,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켄지 선생님임을 알 수 있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발걸음을 돌려 카페로 향했습니다. 만약 켄지 선생님이 아니라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조심스레 다가가 불렀습니다. 그가 돌아보았고 예상대로 켄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과 함께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어제의 인연이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켄지 선생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어요. 잠시 시간이 있는지 물으며 차 한잔 하고 가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죠.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출발까지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어제는 정말 감사했다고 말했어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다고요. 켄지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직업상 당연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죠. 파리로 돌아간다고 했지만 사실 선생님께 전할 말이 있어서 찾아뵈려고 했었다고 말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약 5해 전에 도쿄행 비행기에서 프랑스 승무원을 도와주신 적이 있으신지 물었어요. 켄지 선생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맞았어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줄리에트를 도와주셨던 그분이 바로 켄지 선생님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제 언니 줄리에트라고요. 언니는 그때 선생님의 도움을 잊지 못하고 있다고, 그 일이 없었다면 언니는 비행을 그만뒀을 거라고 말했다고 전했어요. 켄지 선생님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어요. 정말 작은 세상이라며 그런 영향을 줬다니 자신도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그날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켄지 선생님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 승객이 승무원을 부당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처럼 그 경험이 켄지 선생님에게도 의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도 그 후로 항공편을 이용할 때마다 승무원들의 노고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켄지 선생님과 나눈 대화는 마치 수수께끼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한 만남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운명이라고 하는 걸까요? 문득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세상에 진정한 우연은 없단다. 모든 만남은 이유가 있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출발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만남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켄지 선생님과 나눈 대화는 마치 오랜 친구와의 만남 같았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원래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했었는데 5해 전 국제의료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도쿄로 자주 출장을 갔었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그 비행기에 있었던 거군요. 켄지 선생님은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실 그날의 일은 자신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커피 잔을 돌리며 회상하듯 그날의 기억을 더듬었죠. 어렸을 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일본인 할아버지 때문에 어린 시절 켄지는 종종 외놈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선생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셨다고 해요. 그 기억이 있어서
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친절이 또 다른 친절을 낳는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마치 선한 영향력의 끝없는 연쇄 반응 같았죠. 켄지 선생님은 갑자기 화제를 바꿔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승무원이 되었는지, 한국까지 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언니의 이야기부터 제가 한국 노선을 지원하게 된 과정까지요. 언니가 그날의 일을 이야기해준 후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한 기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은 켄지 선생님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인연이란 참 신기한 것 같다고, 우리 세 사람이 이렇게 연결될 줄 누가 알았을까 하는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언니와 켄지, 그리고 저.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세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교차한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요. 시계를 보니 출발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별에 대한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파리로 돌아가면 이 인연도 여기서 끝이 나는 걸까요? 그때 켄지 선생님은 명함 한 장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다음에 또 인천에 오면 연락해달라고, 맛있는 한국 음식점으로 안내하겠다고 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인연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명함을 받아들며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언니에게 보낼 메시지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켄지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줄리에트 씨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당신의 미소가 다른 승객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을 거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미소를 잃지 말아달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따뜻한 말을 언니에게 꼭 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저도 켄지 선생님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그건 제가 승무원이 되기로 결심한 가장 큰 이유였으니까요. 켄지 선생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첫 비행부터 승객들에게 진심을 다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말했어요.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직 미숙하지만 그래도 제 진심이 전해졌다는 것이 기뻤어요. 우리는 공항 로비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와 헤어지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와 헤어지는 것 같은 아쉬움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언젠가 다시 만날 것 같은 예감도 있었습니다. 탑승구로 향하는 길, 저는 켄지 선생님의 명함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어요. 도쿄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전세기 노선이 곧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혹시 그 노선에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마치 작은 씨앗처럼 제 마음에 심어졌고 점점 크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제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비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르겠다고요. 켄지 선생님과의 만남, 언니와의 연결고리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만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저는 가슴속에 따뜻한 설렘을 안은 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켄지 선생님과의 만남을 언니에게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켄지 선생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미소가 다른 승객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미소를 잃지 말아주세요. 이 말을 전하자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날 이후 언니는 더욱 밝아진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래된 퍼즐의 한 조각을 찾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켄지 선생님의 명함을 바라보곤 했어요. 그 명함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소중한 인연의 증표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그에게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무슨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그저 안부를 묻는 것도 어색할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에어프랑스 직원 게시판에 새로운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예상대로 도쿄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전세기 노선이 신설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를 위해 준비한 선물 같았어요.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켄지 선생님과의 약속, 그리고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동료 소피가 제 책상에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제 지원서를 바라보았어요. 소피는 대부분의 신입 승무원들은 파리 근처 노선만 선호한다며 왜 굳이 먼 한국 노선을 선택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 나라의 따뜻한 손길이 제 마음을 녹였다고, 이젠 저도 누군가의 켄지가 되고 싶다고요. 소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제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제 결정을 지지해주는 좋은 친구였어요. 당신이 행복하다면 나도 기뻐. 소피는 그렇게 말하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죠. 지원서 제출 후 일주일, 매일매일함을 확인하는 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드디어 결과 메일이 도착했어요. 손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보니 도쿄 마이너스 인천 노선 최종 합격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기뻐 소리를 질렀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방안을 빙글빙글 돌며 춤을 췄죠. 이 기쁨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첫 전세기 비행 전날, 저는 켄지 선생님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는 내용과 시간이 된다면 잠시 뵐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초조하게 답장을 기다렸어요. 혹시 기억하지 못하면 어쩌나, 또 바쁘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죠.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짧지만 따뜻한 메시지였어요. 반갑다는 인사와 함께 내일 공항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죠. 안전한 비행이 되길 바란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메시지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설렜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와 다시 만나게 된다는 기대감 같은 것이었죠. 유니폼을 준비하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파란 재킷과 흰 블라우스가 저에게 또 다른 모습을 부여해주는 것 같았어요. 비행 준비를 하면서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웃는 내가 누군가에겐 힘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은 마치 제 개인적인 미션 같았죠. 켄지 선생님이 언니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도쿄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처음보다 훨씬 자신감 있게 승객들을 맞이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첫 비행의 긴장감은 없었습니다. 대신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했죠. 승객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을 담아 인사했어요. 특히 긴장한 표정의 승객들에게는 더욱 따뜻한 미소를 건넸습니다. 한나이 지긋한 한국 여성 승객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새로 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번에 새로 한국 노선을 시작했다고요. 그 승객은 제 서툰 한국어에 놀라운 표정을 지었고 이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를 향한 그 미소에서 켄지 선생님과 같은 따뜻함을 느꼈어요. 비행 시간 내내 저는 모든 승객들을 켄지 선생님의 따뜻한 눈빛으로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인천공항이 가까워질수록 가슴은 더욱 설레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하늘은 오늘따라 더 푸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를 환영해주는 것만 같았죠. 인천공항에 착륙한 비행기의 바퀴가 지면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떠나있던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창밖으로 내려다본 인천의 풍경은 지난번보다 더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한국의 모습은 참 아름다웠죠. 푸른 바다와 연결된 공항,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윤곽까지. 모든 승객들이 내리고
필요한 업무를 마친 후 저는 승무원 가방을 들고 공항 터미널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시계는 오후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금 늦었네요. 켄지 선생님이 아직 기다리고 계실까요? 혹시 약속을 잊으셨을까요? 이런저런 생각에 발걸음이 더욱 빨라졌어요. 터미널 도착장에 나서자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켄지 선생님은 작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죠. 그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겨우 억누르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켄지 선생님은 반갑게 인사했어요. 무사히 도착했냐고 물었죠. 저는 조금 늦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켄지 선생님은 괜찮다며 꽃다발을 건넸어요. 한국 노선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말과 함께 작은 축하 선물이라고 했죠. 꽃다발을 받아들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꽃다발에는 작은 카드가 꽂혀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너무 감동이라고요. 켄지 선생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시간이 괜찮으면 약속대로 맛있는 한국 음식점으로 모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가이드가 되어주겠다고 했어요. 그 말에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켄지 선생님을 따라 공항을 나섰어요. 밖은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5월의 인천은 따뜻했지만 습하지 않아 걷기 좋았어요. 마치 이날을 위해 날씨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가끔 불어오는 바다 향기 섞인 바람이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었죠. 켄지 선생님은 공항 근처의 작은 전통 찻집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실내는 한국의 전통 요소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나무 기둥과 한지 등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창가에는 현대적인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켄지 선생님은 지난번엔 병원에서 마신 생강차였는데 오늘은 제대로 된 한국 전통차를 맛보라고 권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다양한 전통차가 있었어요. 오미자차, 대추차, 쌍화차 등 생소한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켄지 선생님의 추천대로 오미자차를 주문했어요. 그는 오미자가 5가지 맛을 가진 열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달고, 시고, 쓰고, 짜고, 매운맛이 모두 담겨 있다고 했어요. 마치 인생처럼 다양한 맛을 경험하게 해주는 차라는 말에 깊은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차가 나오는 동안 우리는 지난 2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어요. 언니가 켄지 선생님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감동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이후로 더 밝아진 것 같다고요. 켄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작은 위로가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켄지 선생님은 한국의 문화와 인천의 아름다운 장소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월미도의 야경, 송도 센트럴파크의 아름다움, 그리고 인천 차이나타운의 역사까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도시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켄지 선생님은 앞으로 얼마나 자주 인천에 올 예정인지 물었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올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정기 노선이 되었다고요.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렇다면 인천의 여러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기대감이 커졌어요. 차를 마신 후 우리는 찻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석양이 공항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켄지 선생님은 저에게 천천히 걸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공항 주변 공원이 아름답다고 했어요. 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공원을 거닐며 저는 작은 메모장을 꺼냈어요. 그동안 배웠던 한글로 한 문장을 또박또박 써 내려갔습니다. 다음엔 제가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한국. 그것이 제 진심이었어요.
켄지 선생님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켄지 선생님은 제 메모를 보고 감동한 눈빛으로 미소 지었어요. 벌써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희 뒷모습 너머로 한국 국기가 천천히 펄럭였어요. 석양의 빛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마음에 담았어요. 낯선 나라에서 찾은 친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인천의 하늘 아래,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니와 켄지 선생님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어주겠다고요. 때로는 한마디의 말, 따뜻한 미소, 또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제가 찾던 비행의 의미였습니다. 이날의 기억은 제 마음속에 밝은 햇살처럼 남았어요. 앞으로의 비행기를 환하게 비춰주는 등대 같은 존재로 말이죠. 인천공항의 햇살 아래, 저는 새로운 인연의 시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인연이 또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가슴 설레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